플로리다 선거 유세를 재개하기 불과 1시간을 앞두고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후 첫 현장 유세인 플로리다 현장 유세에서 힘이 매우 넘친다면서 바이든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오하이오주를 순회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상은 첫 번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자회사 얀센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자 1명에게서 미상의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부지사의 아내 페터만 여사가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백인 여성으로부터 인종차별 모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8,758명 늘어난 807만 7,084명, 사망자는 592명이 늘어 22만 61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272명이 늘어 51만 1,882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만 3,397명, 뉴저지 확진자는 674명이 늘어나 21만 8,664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16,3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불과 사흘 만에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동안 공식 석상에 나와도 되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플로리다 선거 유세를 재개하기 불과 1시간을 앞두고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타인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치의 소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 양을 비롯해 하위 유전체, RNA, PCR 수치 검사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임상 및 실험실 데이터 기반 항원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치의는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거론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의료진은 대통령이 타인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힌 뒤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퇴원했고 이틀 뒤에는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타인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자 주치의는 플로리다 선거 유세를 불과 1시간 남짓 앞두고 전염성 없음을 공언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합주 유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후 첫 현장 유세인 플로리다 현장 유세에서 힘이 매우 넘친다면서 바이든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접전지인 오하이오주를 순회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최대 격전지 플로리다주 올랜도 샌퍼드 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현장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네소타주 유세 후 12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힘이 매우 넘친다며 관중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이에게 키스를 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연설은 1시간 3분간 이어졌고 무대 위에서 가볍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를 겨냥해선 좌파 무리들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에게 나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김정은을 언급하며 자신이 북미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자화자찬도 펼쳤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오하이오주 털리도와 신시내티를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 후 트럼프의 무모하고 개인적인 행동이 터무니없다면서 트럼프가 더 오래 대통령을 할수록 무모한 행동을 더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선거조사업체 538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86.1%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세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건데
몬태나, 뉴멕시코, 테네시 등을 포함한 5개 주는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감소한 곳은 메인과 텍사스, 워싱턴 3개 주에 그쳤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12일 기준 31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몬태나, 뉴멕시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주 등 5곳은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아칸소, 유타, 애리조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뉴저지를 포함한 나머지 26개 주도 10에서 50%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환자가 감소한 곳은 메인과 텍사스, 워싱턴주 3곳뿐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위스콘신,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아칸소주 등 9개 주는 11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공중보건 교수 리에나 웨는 극도로 걱정스러운 추세라며 특히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50% 이상의 환자에 대해 어떤 감염원도 추적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톰 프리드는 이달 말까지 이미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2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심지어 혈액 속에 항체가 남아 있었는데도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간 USA 투데이와 공영 라디오 NPR은 네바다주에 사는 25세 남성이 미국 내 최초의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례를 분석한 현지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의학 전문지 랜싯 감염병 오프라인 최신호 게재에 앞서 이날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최소 22건의 재감염 사례가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달 재감염 의심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바 있지만 미국에서 재감염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말 기침, 두통증 증상을 겪다가 4월 18일에 코로나19로 확진됐고 이후 5월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월 말 다시 발열과 어지럼증 등 증상이 또 나타나 긴급 치료를 받았고 6월 5일에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그는 첫 번째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 혈액 속에 남아 있었는데도 재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두 번째 감염 때 증상이 훨씬 더 심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남성이 1차 감염에서 회복한 후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돼 재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자회사 얀센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하는 이 백신은 그동안 시판이 유력했던 후보 약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백신 접종자 1명에게서 미상의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12일 자회사 얀센이 3단계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명에게서 미상의 질병이 발병했다며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회사 내부의 임상안전 전문가는 물론 독립적인 감시 조직이 이 질환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발 중인 약물의 예기치 않은 중대한 이상 반응은 임상시험에서 드문 일은 아니라며 이번 임상시험 중단은 식품의약국 등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시험 유보 결정과도 상당히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임상시험 중단 결정으로 환자 6만 명이 자원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하는 이 백신은 지난 8월 미 정부에 이어 이달 8일 유럽연합과 공급 계약을 맺을 정도로 시판이 유력했던 후보 약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도 접종자 중 1명에게서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돼 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가 나흘 후인 12일 재개된 바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오면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혼란이 종식될지 여부와 관련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신이 승인되더라도 혼란과 혼동이 닥칠 것이라면서 몇 개의 그저 그런 백신을 두고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0일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더라도 혼란과 혼동이 닥칠 것이라면서 미국인은 어떤 백신이 가장 좋은지 모른 채 몇 개의 그저 그런 백신을 두고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내년 봄이나 여름에 첫 코로나19 백신 여러 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백신 임상시험 방식 때문에 어떤 백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지는 알 수 없고 이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제약사마다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되 절차를 정부 지침에 따르고 국립보건원이 모든 임상시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재현한다는 방식입니다. 또 이에 따른 제약사만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존슨앤존슨은 국립보건원 네트워크에 참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두주자로 꼽히는 화이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백신 연구그룹의 그레고리 폴랜드 박사는 백신을 두고 빚어지는 혼돈을 잠재우려면 과학자들이 시험 방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접종 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일반인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 반대 시위를 이끌던 유대교 지도자에게 법원이 기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도자는 군중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기자를 불법적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 반대 시위를 이끌던 유대교 지도자에게 법원이 기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드윈 노빌로 판사는 시위를 주도한 해시티 슐러에게 군중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키고 언론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인사이드지의 야콥 코른블루 기자에게 다시 접근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시켜서 접촉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건드릴 경우에는 다시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의원 후보로 보로파크 지역의 유대교 정교회의 활동가이기도 한 해시티 슐러는 10월 7일 가두 시위에서 기자에 대한 추적과 감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동영상 증거를 보면 티슐러가 사주한 일단의 군중들이 시위 현장에 사회적 거리두기 거부를 취재하던 코른블루를 애워싸고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티슐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코른블루 기자의 면전에 대고 큰 소리로 악을 쓰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티슐러는 또 수십 명의 시위대를 동원해서 코른블루의 아파트 앞에서 티슐러의 체포에 항의하도록 사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3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방 대법관 인준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후보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10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에이미 코닛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의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15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질 이번 청문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각 보수와 진보표의 결집을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법사위를 지휘하는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개최하며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날인 이날 양당은 각각 종교와 의료보험을 내세우며 맞붙었습니다. 베럿 후보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다운증후군 장애아를 키워왔고 임신 중단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그의 인준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반카톨릭 편향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의료보험, 임신 중단과 총기 규제 등에 관한 베럿 지명자 사상이 미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공세했습니다. 대선 전 대법관 후보 지명에 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2016년 대선 10개월여 전 보수 성향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관 타계 당시 공화당의 거부로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임명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지명을 진전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부지사의 아내 패터먼 여사가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백인 여성으로부터 인종차별 모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터먼 여사가 트위터에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한바탕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12일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소속인 존 패터먼 펜실베니아 부지사의 아내 지젤 바헤투 패터먼이 11일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백인 여성으로부터 인종차별 모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패터먼 여사는 가게 문을 닫기 전 급하게 간 터라 평소 자신을 경호하던 주 경찰관도 대동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키위 세 상자를 들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선 그녀에게 한 백인 여성이 다가와 패터먼과 결혼한 검둥이가 있네라고 모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여성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며 망신을 줬고 계산을 끝낸 뒤 차에 오른 패터먼 여사에게 다시 다가와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터먼 여사는 자동차까지 따라와 욕설하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자신은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크게 분열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찾아내 조사 중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길거리에서 가짜 장신구를 금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 사기 행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값 인상에 따른 신종 사기로 보이는 만큼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웨스턴 길가에서 아기를 낳는 한 중동계 여성을 만난 공 씨. 여성은 자신의 팔찌를 보여주면서 18K 금팔찌인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300만 주면 팔찌를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 씨는 최근 금값이 껑충 뛰어오른 것과 $300가 그리 큰 돈도 아니라는 생각에 냉큼 이 여성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팔찌는 도금도 아닌 값싼 재질로 만든 가짜 금팔찌였습니다. 이거 비싼 거라면서 이거랑 현찰이랑 바꾸자고. 옆프레도 가지고 있는 걸 달라는 거야. 근데 300불 줬지?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금은방 가봤더니 가짜라는 거야. 특히 인근 지역 금은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LA 한인타운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한인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한인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 가족이 있고 아기까지 안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기고 옷차림도 좋게 입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500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 얼마큼 있냐? 나 지금 급하다. 100불이라도 달라. 가지고 주면은 딱 보면 1, 2불짜리 그냥 커스텀 줄이에요. 사기에 이용된 가짜 금부치는 색깔과 무게가 진짜 금과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LAPD는 길가에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고가의 물건을 팔려는 경우 공인된 물건인지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귀금속을 구입할 경우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를 하기보단 보안이 철저한 금은방이나 전당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제외공간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이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전 세계 35개 공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206건으로 총 납부액은 1,292만 97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제따 총영사관이 225만 원으로 가장 많은 법칙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뉴욕 총영사관, 러시아 대사관, 스페인 대사관, 오만 대사관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LA 총영사관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교관 특권도 중요하지만 그 주재국 법규를 지키는 것이 일단 또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고 해서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최대한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그 경범죄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유의하도록 이거 자체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외통위는 이 같은 범칙금이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고 국격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외교부에서는 아무 조치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노동부의 임금차별 의혹 제기에 따라 106명의 여교수들에게 $100만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부 연방계약 준수 프로그램실은 최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프린스턴 대학의 여성 교수 106명이 같은 직급의 남성 교수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측은 노동부의 발견이 예비적인 것이지만 여교수들에게 92만 5천 달러를 미불 급료 형식으로 지불하고 향후 여교수들의 임금을 최소 25만 달러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2일 CNN은 항공업계가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3분기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의 2분기 손실 규모는 총 120억 달러였는데 분석가들은 이제 막 끝난 3분기 손실액은 10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업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폭락했고 3분기에는 75%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메인주 소코의 해나푸드 슈퍼마켓에서 한 소비자가 포틀랜드 피자파이 도우 제품에 면도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마켓 측은 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해 문제의 제품 포장을 만진 니콜러스 미첼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미첼은 면도날이 들어있던 피자 반죽 제품 생산업체의 전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자 반죽에 면도날을 넣은 혐의로 미첼을 체포했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퀸즈 베이사이드의 뉴욕 한인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가 조기 투표소로 지정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KCS 커뮤니티 센터와 퀸즈 칼리지,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등 뉴욕시 전역에 총 88곳의 조기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기 투표에 참여하길 원하는 유권자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기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